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10월에 진입하시는 전업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의사항 빠르게 전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더라 하는 정보 전달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보편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다가 개개인의 상황이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나 공부를 못하시는 분 구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공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해 본 적 라는 걸 기준으로 한 계획이니까요. 내 상황이 좀 다르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계획에서 꼭 가감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0월에 진입하시는 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4월 초에 시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또 2차 시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년 시험 일정은요,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때쯤 시험을 봐왔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공부를 하시게 되면 먼저 숙제처럼 하셔야 되는 거 있죠? 자, 영어 먼저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보통요, 이제 1차를 공부 시작하시면 5과목을 핸들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영어까지 핸들링을 하게 되면 6개로 늘어납니다. 이러면은 공부하기가 점점 피곤해져요. 그래서 먼저 끝낼 수 있는 거 먼저 끝내고 공부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일단 영어 점수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공부 시작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잠깐 말씀드리면요, 보통 이제 처음 영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GTLF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GTLF가 그래도 토익보다는 좀 쉽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 토익을 보셨던 분들은 뭐 좀 익숙한 거 그냥 그대로 보시는 게 또 낫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토익 보셨던 분들은 그냥 익숙하게 토익 보시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GTLF 또는 토익 선택하셔서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장기적인 계획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시작해서요, 내년에 1차 시험에 붙고 2차 시험까지 연달아서 합격하는, 요거를 이제 한 번에 붙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동차 합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내년 동차 합격은요,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99%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내년 4월에 있는 이제 1차 시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때는 한번 경험 삼아 들어가 보신 다음에 내후년에 있는 2차 시험, 7월에 있는 요 2차 시험의 합격을 노리는 2년차로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일단 내년 4월 1차 합격을 목표로 일단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저희가 보통 1차에 필요한 학습 기간 보통은 6개월 정도 잡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요, 요 6개월은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는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1차 뭐 객관식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령에 따라서 시험 요령이 또 이제 수험 기간을 되게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똑똑하신 분, 되게 공부 좀 나 해봤다 하시는 분들도요, 요 객관식 시험 요령이 없으면은 생각보다 한 진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요령이 있는 사람인지 요령이 없는 사람인지가 좀 확실치 않다 하시면요, 보수적으로 6개월을 잡고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고시류의 시험은요, 내가 아차 하는 순간, 실수를 해서 떨어지는 순간 1년을 그냥 그대로 날리면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보수적으로 계획을 짜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체로 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1차에 필요한 기간을 우리가 6개월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1차 시험을 볼 때까지 얼마나 남았냐 하면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데 뭐 대충 뭐 한 2주 정도 필요하다 라고 보고 나면 4월 초에 시험을 볼 때까지 대략
5.5개월 정도가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6, 7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편의상 5.5개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6개월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5.5개월이 남았습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지금부터 이제 1차만 해도 거의 딱 맞아 떨어지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내년 1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조금 정보를 알아보신 분들,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거 보고 오신 분들은 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평가사님, 그 2차 병행을 해야 된다던데요. 합격 수기 보니까 1차 공부할 때 2차를 다 병행을 하던데, 이거 1차만 공부해도 되는 건가요? 자, 여러분, 2차 병행 같은 경우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요때 2차를 공부하시는 거는 이제 미리 내년 4월에 1차 붙고 요때부터 2차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실 건데 요 전에 미리 선행학습을 한다. 요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2차 선행학습을 하면 뭐가 좋냐면요. 내년에 1차를 붙고 나서 내가 2차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공부하기가 편해요. 자,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2차 선행학습을 했다라고 해서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글쎄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보통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한다 해서 고등학교 때 결국 그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가냐? 사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때 돼서 그때 잘하는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가는 거죠. 자, 요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행학습을 하면 내년에 공부할 때 편하다라는 거지, 선행학습을 해야 합격한다 혹은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 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내년에 선행을 안 하면 내년에 공부할 때 좀 허덕허덕 하긴 합니다. 저는 일단 이게 그렇게 필수적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1차도 거의 딱 맞게 공부를 할 것 같은데 1차에 떨어질 리스크를 내가 짊어지면서까지 굳이 2차 선행학습을 해야 될 시기는 아닌 거예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1차 불합격 리스크를 키우면서 내가 무리해서 2차 선행 필요성은 없습니다. 2차 선행이 너무 중요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2차 선행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요. 조금 더 이전에 공부 시작하신 분들. 이제 그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1차 볼 때까지 6개월이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이제 2차를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시기적으로 2차 선행을 학습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1차 공부만 집중해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예외는 있죠. 자, 가능한 사람. 첫 번째, 제가 상경계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계 혹은 이제 경제 이런 거는 제가 사실은 좀 찍먹이라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찍먹이라도 해봤으면은 이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과목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입력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1차 공부하는데 여유 있어요. 그래서 선행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있으신 분들. 자, 요 분들은 반대로 이 민감학 요거 공부가 끝나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리마인드 정도 좀 다시 끌어올리는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민법, 감관법, 학원론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1차 공부 기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런 분들은 반대로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2차 선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가 객관식 공부 방법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나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뒤에서 1차 공부의 로드맵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막상 1차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공부 좀 잘하는 사람이네 해서 1차 플랜보다 내 진도가 빠른 경우, 요런 경우에는요 반대로 선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선행을 안 하는 거는 또 반대로 좀 너무 편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병행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무리하시면 안 돼요. 1차 떨어지는 리스크를 질 만큼 2차를 선행해야 되는 중요성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년
4월에 1차 합격을 목표로 이제 공부하실 분들, 자, 내년 1차 합격 목표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이 있을 거고요. 조금 정확하게 그리면 이제 요게 10월이겠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공부는요,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뭐 회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요 10월 동안요 회계 1회독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 끝나고 나면 경제를 1회독 합니다. 그리고 민법, 자, 11월에 민법 끝나고 나면요 12월에 이제 1회독 합니다. 회경, 민, 그리고 감관법. 자, 감관법 같은 경우도요 이제 1월, 좀 너무 넉넉하게 잡긴 했는데, 자, 1회독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학원론, 자, 요거는 이제 한 2주 정도의 1회독을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메인 공부를 1회독 하는 걸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공부하실 때 있죠. 경제 공부할 때는 이제 경제를 메인으로 공부하시면서 요때 회계 공부했던 거를 그대로 한 번 더 또 복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민법 하실 때도 민법을 메인으로 공부하시면서요,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를 좀 쪼개셔서 뭐 경제 같은 경우를 이제 1회독 또 복습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계도 또 복습하셔야 돼요. 회계도 1회독 정도 복습을 합니다. 평가사님, 경제도 복습하고 회계도 복습해야 돼요? 와, 이거 너무 빡세 보이는데요? 안 그래요. 회계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서 내가 2번이나 본 걸 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회계 같은 경우는 복습 부담이 되게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과목들의 이 복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누적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막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 기준으로 다 1회독씩 하시면 됩니다. 1회독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회독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모의고사 보시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메우는 겁니다. 모의고사 풀어봤더니 내가 이거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몰랐네 하면 그 부분 다시 이제 정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이제 마무리 특강, 이제 뭐 적중률 높은 거 마지막에 강사님들이 해주시는 거 들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고 공부를 하시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 계획보다 뭔가 내가 조금씩 당겨져. 뭐야,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시면은 그때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더 쪼개세요. 예를 들면은 아침부터 뭐 저녁 때까지 1차 공부하시고 저녁 먹고 나서부터 한 2-3시간을 비우신 다음에 그때 이제 실무 기본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1차가 돼가는 거 봐가면서 만약에 좀 잘 되면 그때 2차를 선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차를 선행해야지 리스크 없이 선행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 내가 열심히 해서 기간 당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좀 주의하실 만한 거 제가 2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요 1회독의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1회독의 의미는요, 강의를 들은 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강의 듣고 기출문제를 직접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풀어보는 거, 이게 1회독입니다. 내가 직접 풀어야 됩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2번째 유의사항은요, 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계략적으로 이제 소요 시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한 과목씩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회계는 일단 1회독 하는데 한 달 정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막상 해보면 이게 하루 종일 회계만 하는 게 조금 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2개를 묶어서 하시는 경우가 사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나 회계 하루 종일 해도 나는 지겹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뭐 깔끔하게 한 과목씩 하시면 편한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조금 지겨운데 하면 이렇게 좀 바꿔줘야 또 이제 계속 집중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스케줄을 이제 참고 삼아서 이 회계랑 경제를 같이 공부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회계랑 경제를 같이 하면 1회독이 얼마 걸리겠어요? 2달 걸리겠죠? 요거 한 달이랑 요거 한 달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스케줄링을 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건 소요 시간을 체크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요거를 스케줄링을 다시 짜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목을 자주 바꾸는 게 좋은데요. 그럼 새 과목 하세요. 그러면은 3달 동안 1회독 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이제 내가 한 달 회계를 3분의 1 정도 잘 나갔는지, 경제를 3분의 1 정도 잘 나갔는지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 조금 조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저희 랜드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제가 뭘 들어야 돼요 하면은 또 이것저것 좀 은근히 이제 상품들이 많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시작합시다. 일단 왜 랜드잇을 들어야 하느냐. 자, 요거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랜드잇이 첫 번째로 요 강의 구성이 굉장히 짧게 합격하기에 좋게 강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지금 얘기하면 이제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저희는 요 스케줄링에 맞게 딱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객관식 문제 은행식 시험은요 기출 문제 5개년에서 10개년을 얼마나 내가 빨리 이거를 반복 숙달하느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론을 가르치고 뭐 기초 강의, 기본 강의, 문풀 강의 뭐 이렇게 전혀 나눠놓지 않고 기출문제 10개년 그냥 딱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는지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강의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빠르게 1회독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진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또 강의만 또 잘 구성해 놓으면 되느냐. 또 이제 간혹 이제 개개인의 어떤 공부 스타일이나 그런 공부 성향에 따라서 약간 이 선로를 이탈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멘토 평가사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쎄한데 요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멘토 평가사님과 상의하면서 조언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 선로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가 안정장치까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 멘토 평가사님이요 저희 시험에 생동차로 합격하신 그러니까 시험의 기술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멘토 평가사님이 이제 잘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일단 랜드잇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뭐 무조건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댓글에 이 샘플 강의를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또 샘플 강의를 굉장히 많이 열어드려요. 저희가 인지도는 조금 낮더라도 기본적으로 강의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샘플 강의 많이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샘플 강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샘플 강의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또 그 다음으로 그래서 알았어 뭐 그럼 뭘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요 지금 시기에는 2년차 원패스가 가장 괜찮습니다. 2년차 원패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후년 7월까지 그래서 거의 20개월 가까이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랜드잇에서 이제 가장 크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그런 패키지입니다. 강의도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2년차 원패스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선행을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실무 선행 옵션이 있습니다. 선행 옵션을 선택하시면은 이것도 할인율 한 절반 가까이 할인 받으셔서 추가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1차도 조금 자신이 약간 긴가민가해. 1차도 내가 붙을 수 있을지 조금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처음에 너무 큰 패키지를 구매하시기에는 그러니까 2년짜리 패키지를 구매하시기는 또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1차 원패스만 구매를 하셔서 일단 한번 1차 시험에 도전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일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어떤 강의까지 이제 들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공부가요. 뭔가 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시간도 잘 가고 되게 할 것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강의를 이제 결제해서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시간이 쑥쑥 갑니다. 오늘 강의 들어야지, 강의 들은 거 복습해야지, 숙제 내주지, 문제 풀어야지 하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그냥 쭉쭉쭉 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공부 시작 전에 너무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시기 때문에 일단 러프하게 큰 방향성 맞춰놓고 달리면서 고민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어떤 뭐 베이스 없으신 분들은요, 목표 뭘로 잡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내가 어떻게든 줄이겠다. 이거 어떻게든 줄여서 선행까지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목표 높게 잡고 한번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뭐 랜드 커리큘럼 기준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뭐 조금 널널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어쨌거나 리스크를 지면 안 됩니다. 위험하게 공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정도 가이드 잡고 요거 줄여 나가시면서 2차 선행까지 한번 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월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렸고요. 자, 저희 랜드잇은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단기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랜드잇과 함께 단기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